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오늘 시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황은 우리가 봤던, 계속해서 매주 체크하고 있지만, 다 왔던 대로, 어, 유동성 장세 강하게 치고 올라왔고요. 코로나 이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 5차 파동을 향해서, 그 전에 4차 눌림목 파동이 나오고 있었던 중이죠. 근데 이게 이제는 위로 5차 파동을 시작했다. 그죠?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연일 5일선 타고 쭉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게 또 강하게 올라가거나 예전처럼 유동성 장세 때처럼 모든 종목이 다 모든 업종이 다 한꺼번에 쫙 올라오는 그런 시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만 보면 된다? 21선만 보면 된다. 그런데 21선도 언제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한 다음에 21선 밑으로 내려오는 건 상관없다. 그러니까 요번 달도요, 똑같아요. 월봉이 양봉이고, 현재 주가가 21선 위에 있으니까 상승이에요. 요번 달은. 근데 요번 달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 전고점, 여기 선거져 있는 이 전고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21선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상관없고 오히려 더 매수의 기회가 된다. 그죠? 근데 여기를 넘지 못하고 종가상 여기를 요번 달에 넘지 못한 상태에서 20일 밑으로 기어 내려오면 그거는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일단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한 다음에 향후에 움직임을 좀 지켜보면서 다음 순서를 대비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크게 쌍봉이 돼버려. 그러면은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만약에 요번 달에 여기를 전고점을 갖다 강하게 돌파한 다음에 그런 모습이 되은 다음에 이제 조정을 당연히 또 보여야겠죠. 왜 보여야 될까요? 되게 간단해요. 60일선과 21선을 보면 60일선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거기를 20일이 깨고 내려온 거죠. 20일이 깨고 내려왔잖아. 그러다가 20일이 60일 이렇게 지금 골드 크로스가 났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으면요. 여기는 외바닥. 그죠? 60일 밑에서 20일이 외바닥. 그럼 쌍바닥을 주려면 꺾였다 돌려야 돼요. 근데 전고점보다 높인 상태에서 이제 꺾여서 내려오는 건 겁먹을 필요 없다. 여기는 무조건 또 내려오면은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전고점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내려올 때는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조심은 해야 돼. 그건 달라요. 차원 자체가 다르고 이제 밑으로 위에 있다가 밑으로 왔다가 위로 갔으면 이제 내려올 차례란 말이에요. 내려올 차례인데 전고점을 넘은 상태면 여기가 외봉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내려오든 아니면 그 위에서 돌리든 하여간 내려올 때는 매수 관점이요. 그런데 어떻게 돼? 전고점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올 때는 이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것만 체킹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 되면은 4월 말로 접어들어서 이제 가죠. 매달 말일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 비중을 늘려놨다가 다음 달에도 월초에 월봉이 양봉인 걸 확인하고 비중을 다시 늘리던 아니면 음봉이면은 현금 지난달에 만들어놨으니까 현금을 유지하면서 비중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시장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보는데 어떻게 그리냐? 만약에 예를 드는 거야. 전고점을 요번 달에 넘겼어. 일단 탁 넘겨놓고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 5월 달이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좀 진작에 넘어갔다 그러면 4월 말부터도 조정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뭐 5월달 조정을 4월달은 넘어갔고 5월달 조정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5월달엔 뭐 때문에? 공매도 있잖아요. 공매도 시작하잖아. 5월 3일부터. 근데 이거 뭐 코스피는 200, 코스닥은 150, 시가총액 큰 종목들 안에서만 일단은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뭔 얘기요? 시장. 지수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어찌됐건 공매도라는 게 꼭
나쁜 악영향만 끼치는 건 아니다. 그치? 그거는 주가의 위치나 상황이나 포지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3월달 작년 3월부터 이렇게 올라온 건 돈에 의해서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다면 이번 조정을 좀 길게 주고 다시 이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갈 때는 뭐다? 실적 장세라 그랬죠. 실적 장세에 맞춰서 공매도를 시작한다. 그것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그럼 뭔 얘기일까요? 실적이 안 되고, 그죠? 아니면은 실적이 되더라도 이미 그 실적을 다 반영해서 막 올라와서 위치 자체가 꼭대기에 있거나 많이 올라와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이제는 꺾일 가능성이 높아 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들은 공매도에 타켓이 되겠죠. 반대로 이쪽에는 공매도를 때린다 그러면요, 오히려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들은 오히려 수급이 들어오면서 위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종목에 뭐라 그럴까, 상승하는 종목이 압축돼서 간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시장은 당연히 안 하던 거를 이제 멈춰놨던 거를 새로 시작하고, 시장에 원래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거는 공매도는 매도를 치는 거기 때문에 안 좋게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하겠지. 그럼 시장에 일단 일시적으로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거는 이제 5월 한 달 정도, 아니면 5월 시작하고 초반에, 그죠? 만약에 눌러주는 모습이 나온다. 5월 달에 월봉이 음봉이 된다 그러면 이건 매수에 또 찬스가 된다. 그러니까 전제는 4월 달에 이걸 무조건 넘겨놓고 그죠? 4월 달이 됐든 5월 초가 됐든 하여간 넘겨놓고 내려와야 돼요. 넘겨놓은 상태에서 20일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그거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되죠. 근데 어찌됐건 사실 여기서 넘지 못하고 20일을 깨고 내려와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예상과 지금 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8월 그죠? 셋째 주 정도를 갖다가 일단 지수에 단기 고점을 찍고 변곡이 일어난다. 그리고 내려왔다가 훅 빠질 거예요. 가격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그때 정고점을 넘지 못하든 정고점을 넘는 모습이든 고점을 찍고, 그때는 뭐 11월 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까지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그 정도, 그때의 고점이 요번 상승파의 완벽한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시장을 보는 거거든요. 시장을 깔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월봉을 보시면 이래요. 월봉을 그냥 볼게요. 연속적으로 양봉을 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번 달에도 가게 되면 볼린저 밴드 상한선까지도 갈 수 있어. 3,400선 있는 데까지도 갈 수 있는 모습은 아직도 열려 있다요. 근데 어찌됐건 5월 달에 정고점을 넘기든 못 넘기든 5월 달에 음봉이 나와. 그래도 첫 음봉이죠. 올라가던 와중에 첫 음봉이다라는 얘기요. 쉽게 말해서. 월봉상에서는. 그건요, 매수의 기회다라는 거지. 그죠? 그 음봉이 특히 5개월 선으로 되어 있는데 6개월 선으로 보는 게 맞겠지. 그 위에서라면, 그 빨간색 선 위에서 내려오는 음봉이라면 더 상관없다. 이 밑으로 내려오는 음봉이면요, 그래도 양봉으로 들어주긴 들어줘. 그러나 시간이 걸려버리죠. 그러면 모든 게 시간상 안 맞아버려.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과 완전히 반대의 시황이 그 이해는 또 따져보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하려 그러면 눌리는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 빨간색 선 위에서 살짝 눌리는 조그만 음봉이어야 된다. 그때는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계속 상승하겠죠. 그러다가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훅 빠져. 그때가 바로 이 빨간색 선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가격적인 조정을 한번 주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평선으로 봐도요. 봐봐. 이게 훅 빠졌다가 뭐 어찌 됐건 다시 올라갈 가능. 음봉으로 쭉 빠지면 올라가겠죠. 그 이후에는 몰라. 그 이후에는 모른다. 8월, 9월 밑에서 놀다가 10월 달에 한번 쭉 쳐주고 또는 10월 달까지도 있다가 11월 달에 한번 쳐주고 뭐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랬다가 그러면 쌍봉이죠. 정고점을 넘든 그 종가상 못 넘고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오면 쌍봉이 되나. 이평선도 쌍봉이 되죠. 시간상으로 딱딱 맞아. 그죠? 그러면 예상컨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어떻게 그릴까요? 자, 4월 달은 일단은 양봉으로 끝나요. 5월 달은요. 음봉이. 조그만한 음봉. 요 빨간색 선 위에서 만드는, 그죠? 그런 다음에 6월 달은요. 6월 달은 다시 양봉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7월 달도 치고 올라갑니다. 그죠? 8월 달도 치고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8월 셋째 주 되면 고점을 찍고, 그죠? 거기서 음봉이 나오든, 뭐 어떻게 되든, 고점 찍은 다음에는 몰라. 그럼 봐야 돼. 음봉이 될 수도 있고, 양봉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엔요, 9월 달에는, 내려와야겠죠. 그때는 요 빨간색 선 밑으로 주가가 내려온다. 8월이 됐든, 9월이 됐든, 10월, 그죠? 8월에 내려오면은 9월에는 5일선인데까지 반등을 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눌러줄 거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또 치고 올라갈 거죠. 그래, 올라가야 돼. 그 다음에 종가상 정고점을 넘지 못하는, 일시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정고점을 넘어서 갔다가 꼬리 달고 종가상은 내려오는. 그래서 이 완전한 꼭대기는 11월 정도가, 그지? 11월의 고점이 단기 고점이, 그래서 이게 쌍봉이 되고 쭉 내려와서 이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오는 와중에 그냥 쫙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죠.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올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첫 번째, 4월에는 전고점을 넘는 게 좋고 넘지 못해도 상관은 없다. 근데 두 번째, 5월은 조정을 보이는 월봉상 첫 음봉. 만약에 전고점을 넘은 상태라면 20일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상관없다. 그러나 5월 달에 4월 달에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5월 달에 음봉이 나올 때는 20일을 깨지 않는 작은 음봉이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6월 달, 7월 달, 8월 달은 상승으로 예상을 하고 8월 달 고점을 찍고 주가가 크게 하락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요. 9월 달은 월봉상 요 6개월선 밑으로, 그러니까 일봉상에선 120선 밑으로 왔다가, 그죠? 9월달, 10월달은 반등을 줬다가 8월달, 그러니까 8월달 내려오고, 뭐 9월달은 6개월선인 데까지 120선인 데까지 반등 줬다가 10월달 다시 내려왔다가 11월달 다시 치고 올라가는데 11월달의 고점은, 이건 그냥 그때 가봐야 알아. 시간상의 흐름에 주가 움직이는 순서에 의해서 그냥 한번 미리 예상을 해보는 것 뿐이에요. 의미 없는 거지 사실은. 중요한 건 뭐다? 요 4월달 어떤 흐름으로 끝나냐, 5월달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첫음봉이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그죠? 근데 4월달에 전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러면 6, 7, 8은 8월달 셋째 주까지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 중간중간엔 조금씩 뭐 내려왔다, 일봉상에 5일선 밑으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것들은 당연히 나오겠죠. 세 달이면 캔들이 몇 개인데, 그래도 내려오더라도 20일을 깨지 않으면서 계속 20일을 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다. 자, 그 근거,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해. 기술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그게 뭐 근거가 뭐였다. 왜 8월 달일까? 거기 이제 일정 국제 정치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을 딱 보면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7월 달에 7월 달에 뭐가 있어요? 일본에서 올림픽 있지. 올림픽 있죠. 만약에 지금 뭐 한다, 취소가 된다, 말이 많은데, 스가 총리하고 바이든하고 또 만나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바이든도 지지한다, 스가는 계속 하겠다, 뭐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차질 없이 잘 치러져. 예를 들어서 치러지든 안 치러지든 뭐 그지? 7월 달에 일본에 올림픽이 있다. 그리고 내년에 2월 달에는 뭐가 있어요? 중국에서 동계올림픽 있죠. 동계올림픽. 요게 끝나야 일본 내 요 하계올림픽이 끝나면 뭘 할 수 있다. 요 중국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할 수가 있어. 그전에는 이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요 일본의 동계올림픽이 7월, 지금 예정은 23일부터 해갖고 8월 8일까지예요. 그러니까 8월 8일 요게 딱 끝나면서 중국의 동계올림픽 보이콧 얘기가 슬슬 나올 겁니다. 그때야 딱. 응. 중국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달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 나오면 그 내년에 뭐가 있어요 또? 내년에 20차 중국 당대회 20차 중국 당대회가 있어. 공산당 대회죠. 그건 언제예요? 내년 9월에서 10월. 그때 당대회가 있는데 요때는 뭘 하냐면은 시진핑이 한 번 더 할 것이냐, 장기 집권 한 번 더 주석 자리를 이어서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지금 21년도 올해 양회부터 시작해 갖고요. 지금 중국은 행사들 뭐냐면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시진핑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밑에 사람들도 이제 막 교체를 하고 자리를 잘 다지려고 하겠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고, 그지? 지지를 받으려고 또 뭔가 작전을 피겠지. 그런데 미국의 압력이 있어. 그럼 이거 갖고 건들 거라고, 분명히 올림픽 가지고 압박을 또 들어갈 거라고. 그때 시진핑은 어떻게 돼요? 받아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부적으로든 뭐 어찌됐건. 그래서 지금 물 밑에서 미국과 중국이 물 속에서, 위에서는 평화로운 척 하지만 물 밑에서는요 서로 발길질하고 난리가 났는데, 요게 언제부터 수면 위로 올라온다? 물 위에서도 헤딩하고 주먹질하고 싸우는 게 언제? 요거 일본 올림픽 요게 딱 끝나, 그 8월 8일 이후죠. 요게 끝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어. 또 있는데 뭐냐면 올해요. 일본 올림픽이 7월 요때 시작한다 그러잖아. 요때까지는 중국도 조용할 거예요. 이 올림픽이 끝나기 전까지는. 왜? 7월 1일 날 올해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야.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저 때도 어떻게 해야 돼? 내년, 그 다음에 내년에 내가 주석이 계속 중국을 이끌어갈 건지 말 건지 결정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도 요 행사부터 해갖고, 그죠? 올해 일정들이 시진핑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정이다. 근데 자꾸 미국에서 태클 걸고, 근데 또 중국 주변에, 중국 외에는 그저 주변 국가들하고 자꾸 부딪혀. 그래서 반중 정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또 미국 입장에서, 바이든 입장에서는요, 또 요 중국을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왜? 미국도 내년에 일이 있어요. 미국도 있는데 뭐가 있다 내년에? 중간선거 있잖아. 그죠?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중국 때리기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래, 왜, 미국 내에서도 반중 정서가 되게 그게 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조용히 있지만, 이 일본 올림픽, 하계 올림픽,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그게 7월 달이, 7월 달부터 8월 8일, 요 사이에부터 이제 슬슬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다가 8월 셋째 주 정도에, 우리 그때가 병곡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뭐 기술적인 거지만, 그 언저리에서 병곡이 나온 다음에, 그때부터는 주가는 좀 크게 뭔 일이 터지든, 무력 충돌을 하든, 무슨, 뭐 어떤 건지는 모르지. 어찌됐건. 그렇게 일정상도 맞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한번 또 세게 반등을 줄 거고 그 다음부터 그리고 내년에는 동계올림픽 보이콧하고 어쩌고저쩌고 개판 치고 그 다음에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그 이유는 너무 멀리 가는 거니까 시장이 뭐 죽어도 한 번에 죽지는 않으니까 들었다 올렸다 들었다 올렸다 순서를 지키면서 2번 패턴 5일선의 쌍봉 20일의 쌍봉 60일의 쌍봉 이 순서를 지키면서 내려왔다가 들었다 내려왔다 들었다 하면서 시장이 죽을 거기 때문에 근데 고점은 이제 잡아놓자는 얘기예요. 8월 달에 셋째 주에 고점 찍고 훅 빠지지만 여기가 고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 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한 번 더 고점을 찍어주는 여기가 아마도 마지막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시장을 대응을 하는데 그럼 결국에는요. 5월 달에 좀 눌러주더라도 결국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야 아직까지는. 근데 날짜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 기간이. 그 상승폭도 유동성 장세 쫙 작년 3월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만큼은 안 간다 그랬어. 그죠? 그리고 아무거나 사도 가는 게 아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는 놈 실적이 좋고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만 갈 거고 지뢰밭처럼 공매도에 또 압박도 있다라는 얘기요. 시장에 크게 영향은 안 주지만 내가 어떤 종목을 하냐에 따라서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엔요. 군데 중국 쪽에서 미국 쪽에서 계속 말로 싸우는 모습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본격적으로 막 붙는 거는 7월 달 되면서부터 7월 1일 창당 100주년 기념 그때부터 이제 막 본격적으로 쏟아내겠죠. 그리고 뭐 미국 쪽이나 이쪽 서방 쪽에서는요. 일본 올림픽 끝날 때까지는 가만히 있을 거라고. 중국 쪽에서 먼저 받을 거고 7월 달 되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중국 너 니네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보이콧 할 거야. 이거 끝난 다음에 7월 달 되면 중국은 먼저 지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요런 흐름을 갖고 국제 정세 일정이랑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 그 병곡의 파동이랑 이런 걸 봤을 때는 그게 얼추 떨어져 맞아. 그래서 요 흐름으로 그럼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일단 4월 정고점 넘는 게 좋다. 그죠? 코스닥은 이미 넘긴 넘었는데 더 세게 넘어가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계속 이 방향이다.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공매도가 시작되면서 일시적으로 좀 눌러줄 수 있는 모습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쉬어가는 음봉 하나 정도는 나와도 상관없다요. 그러니까 5월 달은 시장 자체도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도 상관없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고 그냥 우리는 8월 달, 그지? 그때까지 8월 셋째 주 정도를 타켓으로 잡고 그 정도의 고점이 찍힌다라고 보시고 일단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 먹기가 되게 어려워. 여기서도요. 이번 달에도 지금 올라는 가고 있어 시장이. 그죠? 우리 여기 밑에서부터 그런 시향을 막 가지고 와서 이제 갈 거라고 했는데도 시장은 이렇게 올라오긴 했어. 근데 수익 난 건 별로 없어.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실적 장세라 그래요. 이게 어려워 원래. 그래서 여기 다 도망갔어. 어디로? 비트코인으로. 개인들.
음. 그 동학개미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야, 여기. 지난 3월부터 동학개미가 시장을 이끌었니, 어쨌니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 결과론적으로는 번 게 없어. 그죠? 그거 어디 기사에서 나온 것 같아. 그죠? 제가 얼핏 보면, 이거는 개미들이 번 게 없다. 동학개미들. 그러니까 뭐 기존에 주식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새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새로 막 돈 집어넣어서 주식을 시작했던 사람들, 그거는 계좌 통계 보면은 다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크게 수익 난 사람들이 없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것도 20, 30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비트코인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실적 장세는 누가 끌어당기는 개인들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들이 끌어당기는 그런 장이 연출이 돼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한 번에 눌림 5월달 정도에 그 다음에는 아마 외국인과 기관의 연기금도 좀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핵심은 6, 7, 8 그죠? 요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5월달은 눌려준다 그러면 진짜 그때는 조금 잘 해놔야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일정 안에 요런 일들이 중국과 미국 간에 있더라. 그리고 또 변수는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어디서 갑자기 뭐 전쟁이 난다거나, 그죠? 또는요, 무슨 지진이 일어나나, 뭐 일본의 지진이 일어난다, 쓰나미가 일어난다, 뭐 이 정도급 되면 시장은 또 그거에 따라 빠질 수 있죠. 그런 변수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다. 그죠? 그러나 그런 게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시장에 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요런 앞에서 말했던 그런 흐름의 순서대로 시장이 움직여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정상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월 말부터 해서 5월달 좀 시장이 눌러준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올 때는 살려고 했던 종목들, 그죠? 그러니까 잘 선택해야 돼. 종목을. 어려우면 뭐 하면 돼요? 그냥 지수 ETF 하시면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시장 하시면 이게 수익률 제일 좋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도 ETF가 제일 나아요. 물론 다른 종목들은 빵 튀어서 챙기고 뭐 이런 게 있지만 현재 들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이렇더라고. 코스닥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스닥이 더 세지 지금요. 코스닥은 전고점을 넘어갔어. 자, 그러니까 내려오면요, 5월달에만 음봉 준다 그러면 코스피도 좋고 코스닥도 좋다. 얘는 전고점을 일단 넘겼는데 이거 이렇게는 살짝 넘긴 거 아니에요. 월봉상 넘겨야 돼. 월봉상. 월봉상 이 위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5월달에 음봉 주고 내려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얘는 특히나 더 그래. 왜 그러냐? 앞에가 음봉이야. 고점이. 요 고점을요, 종가상 넘겨놓고 내려와야 돼. 아니면 꼬리 달고 이렇게 내려서 종가상 이걸 못 넘기면 이거 완전히 넘긴 게 아닌 게 된다. 그래서 코스닥은 더 바쁜 것 뿐이야. 지금 요번 달은요. 왜? 얘는 음봉이거든. 근데 코스피는 그럴 필요 없어. 앞에가 다 양봉이라. 그래서 넘겨도 되고 못 넘겨도 된다는 게 음봉이 나오더라도. 코스피 쪽은. 그래서 안전성은 코스피가 더 많고, 그죠? 근데 지금 탄력이 더 좋은 거는 요런 이유가 있다. 코스닥은 지금 탄력이 더 좋은 건 얘는 바빠. 앞에 음봉을요, 어찌됐건 넘겨놓고 요번 달을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런 아픔이, 그지?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까지도 설명을 드리고, 항상 주가가 올라가다가 고점을 찍을 때는요, 월봉에서 어떻게 되느냐? 쭉 가다가 앞에 음봉을 계속 이겨, 양봉이요. 그러다 음봉이 나오고 첫 번째 나오는 건요, 괜찮아. 양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때가 문제. 요때 요 양봉이 앞에 음봉을 넘어가야 되죠. 못 넘고 그 다음에 음봉이 떨어지면 음봉의 고점이 낮아지죠. 이러면 쌍봉이 돼.
이게 월봉이니까 20일이 쌍봉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일봉을 안 봐도 월봉만 봐도 얘는 20일이 쌍봉입니다. 여기서 캔들만 놓고 봐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언제요? 2018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이죠. 2018년도 어디요? 1, 2, 3월. 자, 여기죠. 고점 찍고 20일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쌍봉이라는 얘기예요.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60 밑으로 쭉 내려오는 이렇게 여기서 쌍봉 주고 꺾여 끝난 거야. 그래야 시장이 어떻게 돼?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를 요렇게 앞에 음봉을 갖다가 못 넘고 끝나느냐, 넘기고 끝나느냐, 그리고 음봉 내려오는 건요, 기회라는 얘기야. 코스피는요, 아직도 음봉이 없어. 그러니까 5월 달에 됐든 요번 달에 됐든 하여간 음봉이 나오면 첫 음봉이야.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어요. 양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요, 똑같아요. 꼭대기 만들 때는 다 똑같다. 어떻게 만든다? 계속 앞에 음봉을 양봉이 이기죠. 그죠? 연속으로 나온 거 하나로 본다 그랬어요. 또 음봉이 나오지만 첫 음봉이요. 양봉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 음봉의 고점을 양봉이 이겼죠. 종가상 넘겼지. 그리고 또 음봉이 나오죠. 이 음봉 두 개가 연속으로 나왔죠. 이거 매수예요. 왜? 양봉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 그쵸?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느냐? 일단 얘는 더 미리 알았어. 왜냐면 양봉이 깨버리면 안 돼. 양봉의 저점을 음봉이 깨버리면요, 양봉 들어줄 때 일단 매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당연히 매도예요. 왜? 얘도 앞에 양봉이 나오긴 하지만 음봉 다음에 어떻게 음봉의 고점을 못 넘었죠. 그리고 음봉이 나오는데 어떻게 돼? 음봉의 고점이 낮죠. 이거는 쌍봉이에요. 근데 얘는 쌍봉 전에 이미 여기서 장대로 빠지면서 앞에 양봉의 저점을 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봉 들어줄 때 여기 무조건 매도입니다. 그때 우리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그죠? 쫙 매도를 해놓고 매매를 했던 기억이 나. 그래서 어떻게 지금 또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겁먹을 거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5월 달에 음봉 나와주고 6, 7, 8 쫙 올라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8월 달에 음봉 고점 찍고 음봉이 딱 되든 9월, 10월 좀 안 좋다가 10월 달이 됐든 11월 달에 쭉 다시 5일선 위로 올려서 고점을 찍고 이평선도 쌍봉, 5일선 이평선도 쌍봉을 딱 만든 다음에 주가가 밑으로 빠지면서 그래야 거기가 고점이다. 근데 우리 색깔만 보면 돼. 뭐가? 가다가요, 이제 5월 달에 음봉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시간상 그렇게 딱 되려면 음봉이 나오겠죠. 음봉이 딱 나온 다음에 요 음봉을 이기는 양봉이 나오겠죠. 이기는 양봉이 나오면서 쭉 또 갑니다. 그러다가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깨는 음봉, 이렇게 쭉 음봉이 빠져. 이평선 밑으로. 그 다음에 9월 달 반등, 그죠? 10월 달 다시 눌림을 주든지 뭐 하고 11월 달에 쫙 올라가서 정고점을 종가상 못 넘고 깨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게 이평선까지 쌍봉을 5일선 월봉이 다 만든 게 되죠. 이런 식으로 버블의 끝이 그러면 요 6, 7, 8의 상승은요 가장 피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세게 올라가는, 지금 요번 달에 올라가는 요런 정도의 흐름이 아니라, 그지? 그런 걸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미국과 중국의 일정, 올림픽을 끼고, 그리고 창건, 그죠? 공산당 창건 100주년 그 기념 행사를 기점으로 해갖고 국제 정세가, 미국과 중국의 또 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다가 이제 곁들여서 계속 코로나 백신이 어쩌고 저쩌고 계속 얘기가 나올 거라고. 그때 요 이제 7월, 8월, 9월에 어떤 안 좋은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움직이는지
그거를 좀 지켜보시면, 우리는 일단 8월 셋째 주까지 본다. 5월달 눌리는 거는 크게 걱정하지 말고 내려오면은 매수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좋겠다. 그런데 어디를 정고점을 넘은 다음에 20일 밑으로 내려오는 건 상관없지만, 그죠? 그리고 월봉상에서 6개월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야 돼. 그러면 일봉에서 121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정도의 눌림목은 괜찮다. 그러니까 공매도는 일시적으로 시장을 흔드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큰 그림의 시장이 올라가는 방향을 바꾸거나 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종목 선택은 잘해야 된다. 종목 선택하기가 어려우면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ETF 시장에 베팅을 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보다는 종목을 잘 선택한다 그러면 종목의 선택에서 수익 나는 게 수익률적으로는 훨씬 더 큰 시장이 될 거다. 선택이에요.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매매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찌됐건 4월 말 되면 현금 비중을 살살 늘려 나갈 겁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족족.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고생들 하셨고 다음 주도 화이팅해서 매매하시고 그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 전략을 이제 4월 말로 가기 때문에 갈수록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을 거야. 종목들도 좀 압축해서 가지고 갈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5월 달에 좀 눌려주면요. 그때 다시 사면 돼. 밑에서. 그 돈 가지고. 아시죠?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